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댁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와 완전 상극이었어요.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죠. 어른으로서 본보기는 보여주지 못할 망정 저에게만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신 분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대박이 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너무 좋겠다며 어디 가서 이런 남편을 만나겠냐고 했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네가 우리 아들 만났겠니? 내가 낳았으니까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 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살아. 그러면서 자기 아들 돈으로 제가 편하게 먹고 사는 줄 알았는지 친정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린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난리를 피웠습니다. 심지어 이런 하나 친정으로 빼돌리기라도 하면 이혼을 당할 줄 알라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혼이라는 말을 쉽게 꺼낸 시모에게 저도 마냥 굽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결국 꼬리를 내린 건 제가 아니라 시모였습니다. 오죽하면 남편까지 시모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때는 물론 결혼하고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남편이 항상 저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당시 저희는 신혼집을 친정 근처로 얻게 되었어요. 이 문제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시댁과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왜 신혼집을 그 동네로 얻겠다는 거냐? 엄마, 저희 둘 다 회사도 그쪽이잖아요. 나중에 아기 생기면 장모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나도 해 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취소해. 이미 계약했어요. 왜 상의도 없이 너네 마음대로 그러냐? 참나. 혹시 네가 그러자고 했냐? 아니요. 현중 씨가 먼저 집 알아봤고 저도 좋은 것 같아서 계약했습니다. 사실 시모의 이런 언행이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에서 도움을 받은 거 없었고 특히 시아버님은 경제적 지원을 못 해주는 것에 미안해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니 하나하나 다 참견하시려고 했고 급기야 이미 계약까지 마쳤는데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다시 알아보라고 떼를 쓰듯 하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잘 말씀드려서 좋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에 가구가 들어오는 날 시모가 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침대랑 식탁 들어오는 날이 주말이라 저희가 정리해도 충분해요. 안 오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가서 집 정리해줘야지. 괜찮다고 해도 계속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신혼집 정리가 다 되고 난 후 양가 부모님을 초대할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왜 정리를 해준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시댁은 신혼집에서 거리가 좀 있었고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도 뭔가 애매했어요. 여러 번 갈아타야 했거든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머님이 정리정돈을 잘하셔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시댁에 가보면 알 수 있었죠. 시댁은 항상 어수선했는데 어머님은 일을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평생 주부로 사셨다고 했으나 집을 보면 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얘기했더니 소연아, 미안해. 엄마가 아무래도 집이 어떤지 보고 싶으신 모양이야. 이번에 한번 보시면 또 정리해준다는 핑계로 오시진 않을 거니까 이번만 우리가 이해하자. 어? 그래서 저도 굳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어머님은 집에 오셔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일부 가전은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TV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밥솥은 6인용이네? 10인용은 되어야 할 텐데. 아직 냉장고는 주문 안 한 거지? 냉장고는 무조건 큰 걸로 해. 냉장고는 다음 주에 오기로 했어요. 벌써? 나하고 상의를 좀 하지. 그런데 세탁기 이거 최신형 맞아? 그거 제 친구네 집에 있던 건데 거의 안 써서 새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냥 준다고 해서 받아왔어요. 남이 쓰던 건데 찝찝하지 않겠어? 친구가 집에서 세탁기를 돌린 게 손에 꼽는다고 해서 거의 새 거예요. 한번 열어보세요. 겉에도 보시면 스크래치 하나 없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분명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했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적만 하셨고 소파가 없다며 불편하다는 불평을 늘어놓으셨죠. 남편은 눈치껏 시모에게 다시 집에다 태워다 드린다며 모시고 나갔는데 다시 돌아온 남편과 저는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툼이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냈어요. 자기야,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미안해. 내가 차 안에서 잘 말씀드렸어. 앞으로 살림살이 다 들어오고 나서도 정리는 우리끼리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뭐라고 하셔? 알겠다고 하시지. 설마 어머님이 정말 그러셨어? 남편 얼굴을 보니 대충 예상은 됐습니다. 어머님이 또 억지를 부리며 오겠다고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또 이러시면 그때 내가 아예 모시러 가지도 않을 거야. 진짜 미안해. 시모가 이러는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양가에서 그 어떤 지원도 없이 알아서 결혼 준비하는 걸 잘 알고 계셨는데 신혼집을 얻을 때 남편이 저보다 돈을 더 보탰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자기 아들이 돈을 더 많이 내고 결혼을 하는 것 같아서 더 참견을 하려고 하신 거였죠. 그래도 그날 이후 남편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시모가 막무가내로 집으로 찾아와서 참견하는 일도 없었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용건이 있으면 제가 아니라 자기에게 직접 전화를 달라고 시모에게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저는 시모와 불필요한 통화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시모를 너무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시모의 말투와 툭툭 내뱉는 말이 듣기가 좀 거북했을 뿐이었는데 남편도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 대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어른스러웠고 저를 위해주는 마음도 너무 좋았거든요. 결혼하고 달라진 점이라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 잘 몰랐기에 남편이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알아보며 사업 준비를 할 때 제가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사업이 초반부터 정말 잘 됐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을 얻을 때 둘이 돈을 합치고 약간 부족했던 돈을 대출받았는데 남편이 사업해서 번 돈으로 대출금도 바로 갚았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이 사업이 잘 돼서 돈도 잘 번다는 걸 아시고는 자기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에 시모가 저러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되자 저는 임신도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믿기지가 않아. 나도 그래. 그래서 자기가 여태 속 안 좋다고 그랬구나. 자기 왜 그래? 또 속 안 좋아? 아까 병원에서는 괜찮았는데 또 그러네. 머리도 아파. 일단 누워봐.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없어. 나 좀 자야겠다. 그래, 좀 자. 저는 임신을 하고 나서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입덧이 너무 심했거든요.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눈 뜨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TV를 보는데 음식 광고가 나오면 그것만 보고도 속이 울렁거렸고 기름 냄새나 밥 냄새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만 고생을 하게 됐어요. 제가 화장품 냄새에 너무 예민해져서 남편은 쓰던 화장품도 다 무향으로 바꿨고 심지어 샴푸랑 바디워시도 다 바꿨습니다. 향수는 절대 사용 금지였고요. 저는 빈혈도 심해서 회사도 잠시 쉬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이 사업해서 출퇴근이 자유로워 아침에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자기야, 밥 해놨어. 일부러 반찬은 안 꺼냈거든. 배고프면 밥 퍼서 먹을 수 있지? 알아서 챙겨 먹을게. 그리고 자기 오렌지 맛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냉동실에 넣어뒀으니까 입맛 없으면 그거 먹어. 고마워. 나 그럼 출근할게? 응. 남편이 저렇게 저를 신경 써주는데 빨리 입덧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남들은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어째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살이 계속 빠지다 보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자기야, 처가에 가 있는 게 어떨까? 그럼 자긴? 날 왜 신경 써? 내가 밥 못 챙겨 먹을까 봐? 당신이 걱정이지. 이러다 진짜 뼈만 남겠어. 대체 몇 킬로가 빠진 거야? 내가 자기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일을 해야 하니까 못하잖아. 당신 너무 힘드니까 당분간 가 있는 거 어때? 제가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되었고 평일에는 집에 혼자 있어야 하니 남편은 걱정된다면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자기가 챙겨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거리도 가까워서 차로 금방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소연아,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나 속이 계속 안 좋아. 아유, 닮을 걸 닮아야지. 엄마도 이랬구나. 말도 마라. 네 엄마 입덧 정말 보통 아니었어. 얼마나 심했는데? 막달까지 했지 아마. 설마 나도 그래야 해? 아빠가 좀 과장해서 말한 거야. 그래도 빈속에 입덧이 더 심하니까 뭐라도 입에 맞는 음식을 찾아야 할 텐데. 고기 해줄까? 엄마, 고기는 진짜 생각만 해도 올라올 것 같아. 그럼 과일은? 과일? 복숭아 있을까? 아직 나오진 않았을 텐데 아빠가 마트 갔다 올게. 친정에 오니 좋았습니다. 특히 아빠는 제가 순간순간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나서 말하면 지금 바로 먹어야 한다면서 바로 사오셨어요. 복숭아는 좀 더 기다려야 했는데 마트에 나오자마자 아빠가 사오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과일은 좀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속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에 와 있는 걸 시모가 알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 왔다가 제가 없는 걸 보고는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나야. 네, 어머님. 아니, 넌 남들 안 하는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 네? 그깟 임신 좀 했다고 쪼르르 친정에 가? 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현중이한테 들었다. 그런데 임신해서 입덧 안 하는 사람도 있더냐? 나도 했어. 나는 출산 전까지 시부모 모시고 하루 세끼 밥 차려가며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넌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거길 가냐고.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에 있어야지. 넌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전화 통화만 했는데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네 하고 끊었는데 사실 남편이 저를 친정에 보낸 이유는 저 편하라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시모 때문이 더 컸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분명 시모가 찾아올 거고 힘들어서 누워라도 있으면 잔소리할 텐데
그럼 제가 힘들어지니 아예 시모로부터 차단시켜 주려고 한 거였죠. 남편은 시모의 드센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닮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성격이 온화했고 감정 기복이 심한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암튼 시모는 입덧이 심해 친정에서도 누워 지내는 저에게 전화해서는 제사니까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닌 걸 잘 알았던 남편은 소연아, 엄마한테 전화 받았지? 내가 제사를 깜빡했다. 미리 엄마한테 전화했어야 했는데. 올 필요 없어. 전 부치느라 기름 냄새 진동할 텐데 그냥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안해. 미안하다니. 나야말로 자기가 고생해서 미안하지. 병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 남편은 시댁으로부터 방패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저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어서 임신 전 시모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 제 몸이 이렇다 보니 전처럼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죠. 아버님도 다행히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주셨는데요. 시모가 툭 하면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하니까 아버님께 어머님 핸드폰을 좀 숨겨달라고 했다네요. 어쩐지 한동안 시모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댁과 등지고 살 것도 아니고 시모가 막무가내 행동을 할 때면 또 그러는구나 하고 그냥 넘기려고 애썼습니다. 매번 그런 행동에 반응하면 결국 저만 속상하더라고요. 암튼 남편 덕분에 저는 편하게 친정에서 지낼 수 있었고 무사히 출산도 했습니다. 저도 친정엄마처럼 막달까지 입덧을 했는데 태어난 아기를 보니 너무 예뻤지만 입덧 때문에 둘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출산 전날 입원을 했는데 남편은 내내 제 곁을 지켰고 병원에 있는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리원에 들어가서도 남편은 저한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조리원 퇴소 후 저는 친정에서 한 달 정도 지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바로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먼저 산후조리는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친정에서 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셨죠. 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주 보고 싶어서 오셨죠? 당연하죠. 아이고, 이뻐라. 병원에서 봤을 때랑은 얼굴이 또 달라졌네. 어이구, 웃는 거 봐라. 시모는 제 딸을 보고는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계시다 가시면 좋을 텐데 이날도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셨습니다. 첫째로 딸 낳은 건 정말 잘했다. 첫 딸은 살림 미천인 거 너도 알지?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좀 듣기가 싫었습니다. 물론 저 말을 좋게 들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니 옛날 남아선호 사상이 짙은 시절에 딸 낳으면 가족들이 실망을 하고 엄마는 죄인이 되었다며 엄마 길을 살려주려고 축하해줄 명분을 만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지만 암튼 저는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구분지어 말하는 그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말이 솔직히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큰딸이 아래 동생들 밥 챙기고 일찍 취직해서 돈 벌어 공부도 시키는 시절이었으니 살림 미천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했고 시모와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 둘째도 낳을 거지? 네? 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둘째라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딸 낳았으니 이제 아들도 낳아야지. 친정엄마는 제가 입덧하느라 고생한 걸 옆에서 쭉 지켜보셨기에 자식은 하나로 만족하고 살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막달까지 입덧한 걸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둘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 저 입덧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시면서 임신을 하면 입덧하는 게 당연하지. 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 나도 입덧했어. 엄마는 저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제 성격을 잘 아셨기에 혹시나 큰 싸움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시모는 저녁도 드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계시다 가셨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상대로 시모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시모가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 혼자 애를 보는 시간에 꼭 찾아왔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분유 먹이는데요? 아니, 너 엄마 맞니? 모유를 먹여야지. 저도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나와서요. 마사지도 받아보고 했는데 양이 적은 사람도 있대요. 아우, 못 산다, 정말. 나는 우리 아들 분유 한 번 안 먹이고 키웠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 그래, 알겠다. 그런데 천기저귀 안 쓰냐? 내가 분명 너 출산 전에 천기저귀 삶아 놓으라고 했잖아. 시모의 말 때문이 아니라 저도 일회용보다 천이 더 아기 피부에 좋을 것 같아 사두긴 했습니다. 확실히 일회용보다 좋긴 하더라고요. 대신 제 손목이 나말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기저귀를 쓰긴 쓰되 일회용과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뭘 같이 써? 그냥 천기저귀 하나만 써. 저 손목 아파서 못 써요. 못하는 게 어디 있냐? 그럼 내가 해주마. 시모는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리원에서 나와 친정에서 한 달간 있다가 왔지만 여전히 저 혼자 애를 보는 건 서투르고 힘들었거든요. 시모가 저렇게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시니 저도 계속 싫다고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집에 오신 지 일주일도 채우지 못하고 도망치듯 가셨습니다. 제가 거절하지 않고 기분 좋게 그러시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시모가 아주 좋아하셨어요.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넌 아직 무리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저기 천기저귀 있으니까 어머님이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게 뭐 어렵다고? 너 새벽에 못 잤다며? 가서 좀 자라. 애는 나한테 맡기고. 제 몸조리 해주러 오셨는데 며칠 주무시고 가신다고 해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저랑 둘이 있을 때보다 어머님이 오시고 나서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낮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눈 좀 붙이려고 하면 거실에서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글쎄다. 기저귀도 아니고 배고픈 것도 아닐 텐데. 아직 분유 안 주셨어요? 먹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벌써 먹여? 아까 먹다 말았잖아요. 배고플 때 됐죠. 시모는 끝까지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분유를 타서 주니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아유, 배가 고팠구만, 우리 공주가. 어머님 기저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냄새를 보니 응가했구나. 기저귀 내가 갈게. 네. 그런데 천기저귀가 아기 피부에 좋긴 했는데 상당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냥 쉬를 한 거라면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됐습니다. 어머님, 이건 세탁기에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 애벌 빨래 하셔야 해요. 손으로 대충 문지르고 세탁기에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런데 요즘 아무리 천기저귀가 잘 나왔다고 해도 매번 기저귀를 손으로 빨고 세탁기에 넣으려니 손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은 제 앞에서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치셨기 때문에 일회용 기저귀는 절대 안 쓰려고 하셨는데 저희 집에 계시는 내내 기저귀를 빨고 또 한 번은 모아서 삶기도 해야 해서 금요일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천기저귀 좋은 거 잘 아는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회용 기저귀와 번갈아 가며 쓰면 그나마 덜 힘든데
어머님은 그렇게 고집부려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니 저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는 집에 오신다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애 키우는 게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점점 익숙해졌고 남편도 옆에서 같이 하려고 해서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안 될 때도 있기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건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사업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신경 쓰게 해서. 무슨 말이 그래.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어? 저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잘 벌 때 집 대출금도 다 갚고 시댁에 용돈 드릴 때 친정에도 똑같이 챙겨주길래 정말로 고마웠어요. 원래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게 되면 초심을 잃기도 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겸손했고 저한테 그리고 친정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잘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고 난 뒤 남편은 책임감이 더 커졌는지 일을 더 열심히 했는데 사업은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남편 탓도 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남편이 힘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돌이 지나고 난 뒤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돈은 자기가 벌면 된다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키우며 살길 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편하게 해주려고 저런 말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제가 회사를 바로 그만두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는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맡기긴 불안했고 그래서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엄마도 저희 집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흔쾌히 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미안. 나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늦게 끝났어. 괜찮아. 지은이가 너무 순해. 울지도 않고. 그래? 나랑 있을 땐 엄청 보채는데 이 할미가 좋은가 보네. 엄마도 참. 그런데 박서방은 요즘 어때? 아직 좀 힘들어. 그래도 잘 되겠지. 그럼 잘 될 거야. 엄마 그럼 갈게. 저녁 반찬 다 해놨으니까 밥만 벗어 먹어. 그리고 목욕 다 했으니까 재우면 돼. 고마워. 조심히 가. 엄마는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드실 텐데 제가 퇴근하고 와서 힘들게 저녁을 차릴까봐 밥도 해놓으시고 반찬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거기다 집도 너무 깨끗했어요. 진짜 원더우먼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친정 부모님께 잘했습니다. 생신을 챙기는 건 기본이었고 두 분 결혼기념일까지 챙겼죠. 자기야, 그건 이제 안 챙겨도 돼. 그래도 사위가 챙겨드리면 좋지. 재작년에는 그래도 용돈 두둑히 드렸는데 이번엔 선물만 드려야 하니까 죄송하네. 이거 챙기는 사위가 거의 없을걸? 봐봐. 화장품인데 좋아하시려나? 비싼 건 못 샀네. 잘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말 챙기지 마. 알았지? 내 마음이야. 돈 없으면 편지라도 써서 챙겨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사업 때문에 전처럼 일에 치여 사는 것도 아니어서 출근을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애를 보고 살림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을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도움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하던 사업으로 돈을 못 벌게 되자 지인 회사에 가서 현장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정말 피곤해 했는데 친정엄마한테 늘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네 고생 많았지? 오늘은 내가 식혜를 좀 만들어 봤는데 한 잔 줄까? 아, 좋죠, 장모님. 이야,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한 잔 더 주세요.
아니, 제가 먹을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큰 그릇에 담아줄게. 진짜 이거 팔자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 식혜 출시하면 대박인데. 다들 이 정도는 만들지 뭐. 암튼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그리고 고생이 많다. 고생은요. 저보다 소연이랑 장모님이 고생이 많으시죠. 나보다 엄마가 고생하지. 난 집에서 편하게 애 보고 쉬는데 뭘.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늘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저 고생 안 시킨다고 회사 그만두라면서 어떻게든 책임진다고 했는데 본인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답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웃으면서 퇴근했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 쉬고 싶을 텐데 재우는 건 아빠가 해야 한다며 제가 편히 잘 수 있게 해주기도 했어요. 물론 남편이 먼저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애를 재우고 나온다고 해놓고 조용해서 방에 들어가 보면 딸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고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상여금이 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저는 친정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야,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래도 돼? 당연하지. 당신이 일 잘해서 받은 돈인데 혹시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왜? 어머님, 아버님은 여행 못 보내드렸잖아. 용돈도 선물도 항상 양가 똑같이 신경 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고생 많이 하신 거 나도 아는데 저번에 장모님 오셔서 우리 지은이 봐주실 때 보니까 밤새 끙끙 앓으셨는데 그거 몰랐지? 엄마가? 그런데 약 드시고 바로 괜찮아지셨어. 근육통이 좀 세게 오신 모양이더라고. 아프다고 하면 가라고 할 거라면서 장모님이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내가 지금도 사업이 잘 되고 있었으면 더 좋은 곳으로 여행 보내드리는 건데. 미안해. 이러니 사업이 망하고 빚을 져도 남편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딸을 위해서 어떻게든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저는 회사에서 나온 돈으로 친정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먼 곳보다 가까우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가셔서 쓰시라고 돈도 환전해서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데 돈 쓰지 말라며 안 간다고 하셨는데 취소하면 수수료 많이 물어야 한다고 했더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시댁에서 알게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당연히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조용히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저희 엄마에게 보낼 문자를 어머님께 보내게 되면서 알게 되셨더라고요. 이날은 제가 회사 연차를 써서 저 혼자 애를 보고 있었는데 이걸 시모도 알고 왔습니다. 너 오늘 몇 시에 퇴근하냐? 저 연차 써서 집이에요. 그래? 잘 됐다. 나 금방 갈 테니 기다려라. 시모는 무작정 오겠다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다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도착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딸을 겨우 재우고 방에서 나왔는데 시모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너 사돈 여행 보내드린다며? 그것도 해외여행을? 네. 나는 뭐냐? 나랑 네 아버지는 대체 뭐냐고? 어머님, 지금 지은이 자고 있어요. 목소리 좀. 시끄러워! 내가 지금 그럴 기분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내 덕에 분에 넘치는 남자 만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네 친정부모만 챙기냐? 우리 아들이 봉이야?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면 그 돈 다 친정으로 빼돌렸냐?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친정부모님 여행 경비 제가 준비한 거예요. 웃기지 마. 우리 아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아는데. 남편 사업에 대한 얘기는 시댁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았기에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시모가 너무 흥분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자 똑같이 화내서 좋을 게 없다 싶어 일단 진정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제 팔을 뿌리쳐서 제가 벽에 손을 부딪혔는데 그 때문에 손등이 퉁퉁 부었습니다. 엄살 부리지 말어. 너 그거 당장 취소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니네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응? 어머님, 왜? 너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뭐 해줬냐, 응? 그럼 시댁에서는 뭐 해주셨어요? 처음부터 양가 지원 없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돈 한 푼 안 받은 거잖아요. 아니지. 내 아들이 집 얻을 때 돈 더 보탠 건 내가 다 아는데 너 그렇게 가진 거 없이 시집와서 며느리 도리는 했냐? 결혼해서 임신했다고 입도 심해서 제사도 다 빠지고 이 늙은 시애미한테 기저귀 빨라고 부려먹질 않나. 그건 어머님이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언제 하시라고 했어요? 네가 분명히 나더러 그랬지. 기저귀 손으로 빨라고. 시모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주 짜증이 나더라고요. 손등은 아프고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거기다 딸이 잠에서 깼는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우고 나오거라. 그만 가세요. 못 가. 내가 어딜 가. 내 앞에서 여행 취소하는 거 보고 갈 거다. 어딜 친정에 돈을 빼돌리긴. 저는 시모의 헛소리에 열받았지만 일단 애부터 달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시모가 안방에 들어갔더라고요. 딸은 이미 잠이 다 깼는지 달래도 잠을 안 자길래 포대기로 등에 업고 나왔는데 시모가 보이지 않아 어딜 갔나 했더니 안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보면 모르냐? 검사한다. 네? 내 아들 돈으로 뭘 샀나 보는 거라고. 이 가방은 뭐냐? 비싸 보이는데? 빨리 나오세요. 뭐 들킬까 겁나는 거냐? 저는 애도 있는데 큰 소리 낼 수 없어서 화를 꾹 참으며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참나. 그래 알았다. 얼른 취소해. 여행사에 전화 걸라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분명히 제 돈으로 예약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무슨 바보로 하냐?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해외여행을 네 돈으로 내? 헛소리 할래? 시모는 제가 딸을 등에 업고 있는데도 악을 썼고 친정엄마 욕까지 하셨습니다. 아이고, 널 보니 안 싸던 성격이 다 보인다. 그 엄마의 그 딸이지. 너 설마 네 딸도 너처럼 키우고 싶은 건 아니겠지? 뭐라고요?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딸이 사위돈 빼돌리는데 가만히 있니? 안 그래? 네 딸이 결혼해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 네가 지금 아들이 없어서 내 심정을 모르나 본데 힘들게 아들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돈으로 며느리가 친정에 돈 보내봐라. 네 심정은 어떻겠니? 그만 가세요. 취소부터 해. 어머님, 지은이가 다 보고 있어요. 어머님 하신 말씀 다 듣고 있다고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저는 딸 때문에 계속 참아야 했어요. 이미 시모의 목소리 때문에 딸이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결국 화를 못 참고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대 때렸다. 왜? 시모는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세게 때렸는데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오늘은 손녀 때문에 여기서 참고 가는데 여행 당장 취소해. 취소한 거 내역 안 보내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나. 그리고 니네 집에 돈 한 푼이라도 쓰면 이혼당할 줄 알아. 알았어? 시모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등에서 제 딸은 보채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퉁퉁 부은 제 손등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 병원 문이 닫을 것 같아서 일단 애를 데리고 병원부터 갔습니다.
많이 부었네요. 딱 봐도 골절 같은데 붓기가 좀 빠져야 골절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손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날 저는 친정에 잠깐 딸을 맡기고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나왔어요. 이 일로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르셨기에 더 놀라셨죠. 그런데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데 시모는 제 뒤에서 뭐 저런 애가 다 있냐며 이혼하면 애는 두고 가라며 기막힌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집에 왔어요. 솔직히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시모의 만행에 참기도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몇 시간 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이미 시모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야, 엄마 다녀갔어?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잠깐만, 당신 팔 뭐야? 왜 이래? 다친 거야? 이건 아니야, 진짜. 저는 시모 때문에 손등이 다친 것과 딸이 보고 있는데 제 머리를 때린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친정엄마에 대해 욕한 것도 전부 다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는 미안하다면서 단판을 짓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나 다녀올게. 그런데 그때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 던지고 온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는지 오자마자 또 따지더라고요. 아들! 이거 봐. 내가 전화로 말했지? 쟤가 이혼 서류 던지고 갔다고.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야?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저런 짓을 해?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엄마, 그만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엄마가 우리 소연이 손 저렇게 만들었다면서요? 왜 그 얘기는 하지도 않으셨어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지 혼자 벽에 박은 거야. 아, 그래요? 그럼 제 머리 때린 건요? 내가? 언제? 너 내 아들 앞이라고 말 지어냈니? 시모는 남편 앞에서 우는 소리를 하시며 제가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 덕에 좋은 남편 만나 결혼했으면 시댁에 잘해야지. 어떻게 친정에 돈을 퍼줘? 응? 엄마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뭐?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 저 사업 망했어요. 쫄딱 망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을 왜 해? 어쩌다가 왜 망해? 저 사업 망해갈 때 소연이가 저한테 화낸 줄 아세요?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사업 망하면서 생긴 빚도 소연이 덕에 갚았다고요. 그간 남편이 번 돈과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목돈이 있었는데 그걸 다 합쳐서 남편 사업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시모에게 그간 쌓인 서름을 토해내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활하는 것도 소연이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 도시가스, 제 보험료, 그리고 때 되면 제사 있어서 엄마한테 돈 드리는 것도 다 소연이가 번 돈으로 드린 거라고요. 이번에 장모님 장인어른 여행도 소연이 회사에서 일 잘했다고 상여금 나와서 그 돈으로 보내드리기로 한 건데 대체 왜 이러세요? 뭐? 난 몰랐지. 니네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이런 일로 이혼 서류를 시댁에 던지고 가냐? 응? 이건 내가 사돈 내가서 따져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엄마가 그러셨다면서요. 처가에 돈 쓰면 이혼당할 줄 알려고 큰소리치고 가셨잖아요.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왜? 시모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저희 집에는 홈 CCTV가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많이 설치한다고 하길래 저희도 설치해 두었는데 시모가 집에 와서 저를 때리고 막말한 것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러세요? 이건 폭력이에요. 소연이 입덧 심할 때부터 장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신 줄 아세요? 거기다 출산하고 조리도 장모님이 다 해주셨고 소연이 복직하고 매일같이 오셔서 애 봐주신 것도 장모님이에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여행 한번 못 보내드려요? 엄마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양가 똑같이 용돈 드려도
장모님은 항상 돌려주셨어요. 나중에 달라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그동안 돈으로 사고 친 게 얼만 줄 아세요? 저 소연이랑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여기저기 사고 친 거 해결하느라 돈도 많이 못 모았어요. 그런 일 없었으면 처음부터 대출 없이 집 얻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빚 다 갚아드렸으면 용돈 드리는 걸로 사시면 되지.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아들도 모자라서 며느리까지 괴롭히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제가 버는 돈 엄마 돈이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죠? 엄마 때문에 제가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책임지세요. 이날 남편은 그간 시모에게 쌓였던 모든 걸 다 말해버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는지 크게 놀랐고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나갔습니다. 시부와 시모는 진작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뭐라고 다니든 신경 쓰지 않았던 거고요. 나중에 시부도 이 사실을 다 들으시고는 시모한테 당장 나가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이혼이라면서 말이죠. 시부는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셔서 대신 미안하다 사과하셨고 남편 역시 눈물까지 보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님과 연을 끊었죠. 아버님은 어머님을 내쫓고는 저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셨는데 그전까지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전에도 돈으로 사고쳐서 남편이 다 갚아준 걸 아버님이 아시고 시모가 쫓겨날 뻔했다는데 다행히 남편이 그래도 엄마니까 어떻게든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더는 어머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와는 자주 연락하고 영상통화로 제 딸도 보여드리며 지냈는데 시모와는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이었고 남편과 제가 다 집에 있었는데 남편은 찾아온 사람이 시모임을 알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세요. 아들, 나 엄마야. 나 이렇게 세워둘 거야? 아, 가시라고요. 소연아, 소연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저 역시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정말 조용해졌고 남편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일을 못해서 사업이 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편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친정에서도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는데 남편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었죠. 다시 시작한 남편의 사업은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될 때마다 친정에서 받은 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모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응? 아까 낮에 엄마가 찾아왔었어. 아, 그래? 뭐라고 하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네. 설마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신 거야? 외삼촌 댁에서 지내고 계신가 봐. 난 솔직히 자기 생각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안 보고 싶어. 자기 편한 대로 해. 억지로 하지 말고. 남편은 시모가 제 몸에 손댄 것에 대해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시간에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여러 차례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내서인지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와 딸이 우선이고 한결같이 착하고 다정해요. 친정에도 참 잘하고요.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시모에 대한 감정이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딸과 함께 저희 가족에 더 집중하며 살 생각입니다. 제 사연이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부부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